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백신계의 아이돌 김우주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떤 게 맞는 정보이신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Q&A에 앞서서 이번 10월에 시작되는 2025년, 26년 절기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시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접종을 하느냐인데, 이번 25-26 절기 국가예방접종은 LP8.1 변이 바이러스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이고요. 현재 530만 도즈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제 두 개 회사 제품이고, 15세 이상 인구의 한 48% 접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칫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목적이 감염 예방보다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악화돼서 좀 더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를 노리고 접종한다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내가 맞아야 되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이 맞는 게 좋을까요? 접종 대상은 세 군입니다. 첫째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면역 억제제에 투약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선천성 면역이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다. 쉽게 얘기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에서 74세는 10월 20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0월 22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10월 10일부터 쭉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데 혹시 맞고 싶거나 아니면은 꼭 맞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대한감염학회처럼 전문가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거나 중증 코로나 감염증 위험이 높은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정부의 접종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성 질환자 분들이 전문가학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의 만성 내과 질환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신부의 경우는 정부 무료 접종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는 임신부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조산, 유산 여러 가지 중증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지금 정부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작년 겨울에는 백신이 남는 경우에 의사 간호사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의료진 종사자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빠져 있어요. 최유정 교수님 근무 중에 코로나 걸린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들은 사실 감염 위험도 높고 또 걸리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본인이 맞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코로나19의 위험을 나는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맞을 수 있다라고 폭넓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 이 대한감염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은 미국 CDC 권고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65세 미만의 만성 질환자도 많잖아요, 요즘. 예. 암 환자도 있고 당뇨 환자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정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니까 나는
고위험군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65세 미만이라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분들도 맞아야 된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콩팥병, 만성 간질환, 치매, HIV 감염, 정신질환. 여기 이제 면역 결핍 질환이나 이식 환자나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사용은 정부 무료 접종에 겹치죠. 그렇지만 상당수의 이제 만성 내과 질환자들은 정부 무료 접종 대상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에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일 텐데요. 혹시 뭐 다 다르겠지만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시나요? 백신 회사에 물어본 걸로는 이제 확정적인 가격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일 거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또 거기에다가 접종 비용을 덧붙이기 때문에 10만 원보다 훨씬 더 본인 부담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좀 폭넓게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19에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한테 무료 접종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올해 정부 접종 대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부작용일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안정성은 어떨까요? 4월인가 이제 질병청이 이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안 맞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 60% 정도가 이제 부작용 때문에 못 맞겠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을 수차례 맞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도. 저도 첫 접종 때 팔이 너무 아파서 올라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그 주 이유는 백신 맞고 힘들었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질병청의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제 중대한 이상 반응은 첫 번째는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일종의 쇼크인데 사실 코로나19 백신 말고라도 어떤 백신이든 그 성분에 대해서 과민 반응, 알레르기, 특이 체질이 있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아나필락시 있으면 즉시 치료는 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 거의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을 적어도 한 번은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나필락스를 겪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하나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심근염, 심낭염 사례인데 20대, 30대의 젊은 남자에서만 유별나게 이제 mRNA 백신 맞고 10,000명 중에 한 번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하는 사례는 이미 많이 보고가 됐죠. 물론 대부분 자연 치유는 된다고는 하지만은 심근염, 심낭염 자체가 중증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보면은 20, 30대 젊은 남자는 대상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라든지 대한감염학회에서 추천하는 접종 대상만 맞는다면 심근염, 심낭염 문제는 없죠. 왼쪽에 보면 전체 이상 사례 신고율이 2022년, 23년 절기는 0.027였는데 신고율이 지금 0.004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병문에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례거든요. 이 경우도 0.009에서 0.00005까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그램에서 50마이크로그램 줄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항원량이 주니까 이제 이상 사례도 줄죠. 또 하나는 그 전에 부작용을 겪은 분들은 안 맞게 되니까 이상 사례가 줄죠. 백신을 맞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만 골라서 또 맞게 되니까 이상 사례가 감소하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보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큰 이슈가 안 된다. 상당히 안전해졌다. 단지 이제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번 mRNA 백신 맞고 열도 나고 온몸도 쑤시고 한 몸살 기운이 이틀 정도 있어서 아예 저는 백신 맞기 전에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주중보다는 주말에 맞고 주말에 그냥 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적응을 한 거죠.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코로나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사실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장에서 보면 요즘 유행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생기면 이제 종식된다.
마지막에는 이제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이제 코로나19는 뭐 독감만도 못하다, 감기다 막 이렇게 폄훼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빨간 선은 올해 2025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보는데, 이 그래프는 사실은 중증 환자 수 발생 현황이죠. 그러니까 유행 현황을 보면 올해는 3, 4월에 소규모 유행이 있었다가 8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9월 둘째 주까지 11주 연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38주에 입원 환자가 460명에서 428명으로 다소 감소하면서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이번 여름에. 최종 교수님 보시기에 병원의 입원 환자 또 중환자 이런 상황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중환자 비율은 뭐 당연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입원 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게 여름에는 사실 인플루엔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플루엔자 환자는 없는데 코로나 환자는 지금 계속 오늘까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는 겨울에만 유행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점선은 2024년 유행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평가해 봤을 때는 1년에 2차례 유행한다. 2, 3월에 소규모 유행이 있고 8, 9월에 좀 크게 유행한다. 앞으로 몇 년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한 6개월 간격으로 2, 3월, 8, 9월 두 번의 유행이 있고 여름철 유행이 더 크다. 교수님 그러면은 네. 왜 코로나는 여름에 저렇게 많이 나올까요? 100만 불짜리 수수께 끼고 아마 최유정 교수님이 연구를 통해서 밝히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보는데, 아마 추정컨대 코로나19는 10월, 11월에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가 1개월 뒤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갑니다. 4 내지 6개월 사이에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한 2, 3월이면 항체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인구 집단 내에. 그리고 그 마침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한 6개월마다 또 우세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밀 환경, 밀집, 밀접, 밀폐. 그러니까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이 환경이 봄, 가을에는 사람들이 문 열고 매출도 많이 가고 여행 가는데, 지금 2, 3월과 이제 8, 9월은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우니까 문을 닫고 이제 실내나 카페에 있어서 이론이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작년에 8월엔 굉장히 유행이 컸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8, 9월 유행의 정점은 낮은데 올해 유행한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인 거야. 그러니까 점선하고 빨간 선의 밑에 면적을 적분을 하면 작년과 올해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올해가 클 수도 있죠. 교수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는 NB 1.8.1이라고 하는 변입니다. 9월 3일 날 질병청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족보, 세부 계통 비율을 보는데 보라색 빗금친 부분이 NB 1.8.1이에요. 8월에 70% 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느는 것이 이제 PQ.2입니다. 이게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B 1.8.1은 중국에서 5월에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거거든요. 오미크론 변이가 나올 때마다 별칭을 부르는데 이건 님버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별칭은 뭐냐면 레이저 블레이드 스로트라고 합니다. 면도날을 목에 삼킨 것 같다. 인후통이 심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환자들 물어보면 목이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MB 1.8.1의 특징이 뭐 열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하는데 전염력이 높습니다. 뭐 변이가 있다 보니까 면역 회피도 있고, 단지 이제 중증도는 그리 높진 않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고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 MB 1.8.1의 특징이고,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것 같고, 지금 PQ.2가 조금씩 느는 걸로 봐서는 PQ.2 변이가 겨울을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도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2021년 11월 말에 이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독일의 한 과학자가 그랬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특히 델타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질병청 자료를 보면은 2022년부터 21년, 22년, 23년 8월까지의 연령군별로 연도별 치명률을 보면은 젊은 사람은 뭐 치명률이 0.01% 미만이니까 감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2020년만 해도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치명률이 24%였어요. 4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갈 정도니까 이거 상당히 치명률이 높은 거죠. 지금에 와서는 0.73%, 약 1%가 안 됩니다. 그래도 80세 이상이 걸리시면 100명 중에 1명 가까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는 않죠. 최정 교수님 보는 입원 환자들의 연령대나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기저질환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고령분들이 정말 많고요. 저희 병원 뭐 워낙 만성질환자나 원래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말 치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일상 중에 회사나 공공장소에 걸려서 집에 와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또는 임신수한테 옮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 한 몸을 잘 예방하고 안 걸리는 것이 가족도 예방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해서도 내가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이제 접종 시즌이 같이 오는데 그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두 개를 같이 같은 날에 맞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10월부터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시작되고, 공교롭게도 사실 무료 접종 대상이 겹칩니다. 때문에 동시 접종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죠. 사실 이제 2년 전만 해도 이게 동시 접종하면 서로 항체 생성을 방해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마 최정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동시 맞으면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겪는 이상 반응, 그러니까 1+1은 그냥 1인 정도, 그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항체 면역 형성 방해 현상 있느냐 이런 연구도 많이 돼 있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각기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 항원과 코로나19 백신 항원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항체 반응 또는 T세포 면역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나의 이제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인플루엔자 백신, 왼쪽은 코로나19 백신. 물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셔야 되고, 왼손잡이는 왼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오른쪽에 코로나19 백신 이렇게 맞는 것이 하나의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 되겠습니다. 아까 임산부한테서 접종을 권고하셨는데 이게 임신 중에 맞아도 안전한지요? 우려들이 있으신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아를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또 걱정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임신부가 안 맞았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은 코로나에 걸리면 열 나고 또 폐렴이 올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태아에 저산소증도 오고 유산이나 조산 우려가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임신부가 맞으면 물론 맞으면서 아프고 쑤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임신부도 예방이 되고 태아도 감염 예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임신 말기에 맞으면 혈액 내에 코로나19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신생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백신은 6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못 맞거든요. 그때 순전히 엄마로부터 전달된 백신 면역 항체로 코로나19 예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콘 이펙트라고 하는데, 임신부가 맞으면 태아 내지 신생아까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부의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권고합니다. 코로나에 요즘 많이 걸려서 실제로 걸린 다음에도 저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되냐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면 워낙 지금 이번 여름에도 뭐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있는데 물론 검사를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질병청의 아까 그 검사 감시 자료도 사실 실제 코로나19 환자의 지역사회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 환자 발생을 빙산의 일각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부터 접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거 맞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무료 접종 기준에 보면은 이 접종 간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급성기에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맞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복되고 적어도 1개월 이후에 맞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커지거나 또 항체가 더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리고 면역이 생긴 데에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일종의 부스터 효과로 항체가가 더 크게 뛰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코로나19 예방을 더 효과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번 백신 접종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유행하는 MB1.8.1이나 변이 바이러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유행하는 MB1.8.1 예방 효과는 내년 초 정도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에 발표된 거라서 유추해서 예상을 해보면 감염 예방 효과는 대개 한 5-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7-80%로 상대적으로 높아요. 항체 면역 플러스 T세포 면역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으면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감염 예방 효과보다 높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하는 목적이 중증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감염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중증 특히 65세 이상 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고위험군에서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7-80%로 높기 때문에 이번 백신도 이제 그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정 교수님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논문도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 연구자로서의 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사실 저희도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한 5-60%, 7-80%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게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린 다음에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중증화가 되지 않는지 그런 예방 효과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은 좀 중증으로 가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가을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저희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굿바이 코로나.